실가로 지르는 전개밖에 I don't want 나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The turning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테슬라 FSD 드디어 유럽 상륙, 6월 최신 업데이트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톡 채널의 테크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테슬라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드디어 유럽에도 올 수 있을지에 대한 6월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슬라 FS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테슬라가 자랑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FSD가 유럽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 수많은 던전을 클리어해야 하는 것처럼 테슬라도 유럽의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라는 던전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그리고 테슬라의 AI팀 멤버들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승인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거야 하면서 정말 답답해했거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뭔가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 쓰게 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규정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정이 느리긴 하지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X에 올린 글을 보면 테슬라가 지금 네덜란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EU 전체의 승인을 받아서 유럽의 FSD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죠. 여기서 잠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핫한 테크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은 필수거든요. 자, 그럼 왜 네덜란드가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지금 네덜란드 교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게 마치 유럽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유럽연합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큰 경제권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들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만 공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도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루트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국가 차원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원회 회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매번 마지막 순간에 뒤로 빠지면서 아무것도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최근 예를 들어보면 레귤레이션 157이라는 자동 차선 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규정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스페인 당국에서 우리 좀 더 데이터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또 결론을 밀어버린 거예요. 정말 속 터지죠?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테슬라 오너들에게 직접 호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연락해서 이 과정을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유럽 도로에서 FSD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여러 번 시연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는 로마에서 또 한 번 보여줬어요. 정말 그 로마 영상 보셨어요? 테슬라가 X에 올린 영상인데 FSD 슈퍼바이즈드 테스팅 인 롬 이털리 펜딩 레귤러토리 어프루벌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거든요. 로마의 복잡한 도로에서도 FSD가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 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말 도로가 복잡하고 오래된 도시라서 도로 체계도 현대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FSD가 척척 잘 움직이는 걸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키즈 ROELANDSCHAP라는 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거든요. 혹시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전문가 중 한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FSD가 유럽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규제 루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루트냐면 유럽위원회가 새로운 DCAS 페이즈 3 규정 하에서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승인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ADA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의 줄임말이에요. 운전자를 도와주는 각종 첨단 시스템들을 말하는 거죠.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다 ADAS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위원회가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제는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스템이 직접 개입하는 조작, 그러니까 시스템 마이너스 이니시에이터드 머누버즈를 수행할 수 있고 매번 요청할 때마다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들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이 FSD를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들이거든요.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차선을 바꾸고 회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매번 네 해도 돼요 라고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희소식이죠? 이제 유럽위원회가 실제 현실에서 이미 배포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술의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이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론으로만 공부하던 걸 실습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규제 접근법이 바로 테슬라가 이전에 목표로 했던 9월 유럽 FSD 출시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료주의의 톱니바퀴는 항상 느리게 돌아가지만 때로는 약간의 데이터만 있으면 그 톱니바퀴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 유럽의 규제 당국들이 이렇게 신중한 걸까요? 사실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잖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증하고 또 검증하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과도하게 신중해서 혁신을 막는 것도 문제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쌓여 있고 사고율도 인간 운전자보다 낮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특정 국가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한적인 현장 테스트를 승인하는 것과 함께 유럽에서 FSD를 위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는 출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유럽이 북미에서 FS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결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유럽 규제 당국들도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하고 실용적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나요? 드디어 유럽에서도 테슬라 FSD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유럽의 FSD가 출시되면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유럽은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국이잖아요.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볼보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테슬라 FSD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것 같아요.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와 더 발전된 기술을 경험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 FSD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기도 해요. 마치 유럽의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CE 마크 같은 유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품질을 인정받거든요. FSD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승인받으면 그 자체가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유럽 각국의 도로 환경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평평하고 잘 정비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도심 지역, 독일의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 영국의 좌측 통행 도로까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FSD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정말 어떤 도로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끈기와 전략적 접근이에요. 다른 회사들 같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승인 과정에 지쳐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두 개의 루트를 동시에 공략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도 활용하고 심지어 고객들까지 동원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등 정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혁신 기업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아요.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진짜 혁신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FSD의 유럽 진출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2025년 말까지는 정말 유럽에서도 FSD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핫한 테크 소식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FS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유럽 출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